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코비드19로 인해 증가한 원격 의료의 필요성과 관련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순천향대학교 의료-IT 공학과 1호학번 장우선입니다. 의료정보응용 지도 교수님은 안지혁 교수님입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 발표하는 서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 제도 법제화 현황, 원격 의료 기술의 정의, 원격 의료 기술의 국내 동향, 원격 의료 체계의 최근 향방, 원격 의료 시장의 크기, 국내 원격 의료 한시적 허용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론, 그리고 이에 따른 결론을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정보통신, IT, 모바일 기술 등의 다양한 IT 기술의 발달로 미래 의료 서비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 기술과 IT 기술이 융합된 개념의 의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원격 의료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중국에서 시작된 코비드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최근 백신이 개발되고 많은 수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음에도 코로나의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되어 왔던 국내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 의료에 대한 국내 의료법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 원격 의료 기술의 발전 상황, 문제점, 개선점, 그리고 원격 의료 시장의 크기 및 진출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 제도 법제화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는 1988년 서울대학교 병원의 시범 사업에서 시작되어 2002년 의료법에 원격 의료라는 제목의 조문이 신설되었고 2003년부터 원격 의료를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원격 의료의 기초가 되는 ICT 기술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들이 발달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많이 발전하였음에도 조문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원격 의료의 개념마저도 원격 진료, 원격 건강, 비대면 진료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주체, 원격 의료 시설, 진료 과목 등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합의가 성립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원격 의료의 법적 제도는 어린아이와 같으며 기술의 법적인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시적인 원격 의료가 활용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자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4조를 개정하여 팬데믹 종료 시점까지라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전화 상담과 대리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원격 의료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전면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허용의 법적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49조의 3,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팬데믹 상황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환자에게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격 의료의 기술의 정의입니다. 원격 의료란 원거리로부터 원격 통신 체계를 통해 전달된 임상자료, 기록,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재 및 진단,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 실행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인이 원격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화상 채팅,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진료와 함께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영상 의료 데이터를 통한 원격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얻은 데이터 전송 앱 등을 통한 판독을 받는 AI 서비스 등을 포괄한 내용을 뜻합니다. 원격 의료는 크게 원격 협진, 원격 환자 모니터링, 화상 진료로 구분됩니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은 환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기기, 사물 인터넷 센서 혹은 삽입형 의료기기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병원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원격 의료 기술의 국내 동향입니다. 원격 의료에 필요한 기술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 개인정보 보안, 의료 소프트웨어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등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원격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보안성,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접근 제어 기술, 이력 관리 등 정보 보안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기업체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통 데이터 모델을 위한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 카카오 메디컬 데이터,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 다나 데이터, 뷰노 등 병원과 기업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밴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을 출시하여 스마트폰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혈압계, 혈당계, 체지방 측정계 등 체외 진단 디바이스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바이스 제품들을 활용한 원격 진료, 원격 모니터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활용 관점에서 본 원격 의료 서비스의 흐름에 대한 표와 제조사, 제품, 기능, 사진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원격 의료 체계의 최근 향방. 앞에서 설명한 국내 의료법은 원격 의협진을 제외한 나머지 원격 의료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국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와 IT 기술을 갖추었으나 핵심 규정이 담긴 의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2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고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은 2019년 254억 9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6.9%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556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 관련 행사의 주인공은 대형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의료정보 시스템학회 행사의 스포트라이트는 구글, 아마존, IBM, 시스코 등 주요 정보 기술 업체가 주도하였습니다. 원격 의료 수요가 높은 곳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원격 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가 차원 비용 절감 효과가 크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매우 유용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리 슈미트 알파벳 전 회장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차세대 헬스케어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격 의료를 주구로 ICT 관련 4차 산업혁명 요소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플랫폼 형태 및 솔루션 형태로 의료산업 부문과 연계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전통적 의료산업 영역에서 ICT 기반 기술이 접목되는 융합산업으로 주요 ICT 기업들이 발빠르게 M&A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격 의료 시장의 크기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디지털 헬스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에 의하면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은 2020년 1,520억 달러 규모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인 4,330억 달러의 3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점유율이 68%로 제일 높고 미국의 디지털 헬스 기업 현황은 기술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38.3%, 원격 진료 17.0%, 인공지능 15.8%, 웨어러블 및 바이오센서 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격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 기업은 전체의 25.3%였습니다.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은 2019년 254억 9천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6.9%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556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은 구성 요소에 따라 하드웨어 시장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 중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은 2020년 182억 5,92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6.2%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386억 5,31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시장의 경우 2020년 75억 달러 3,290만 달러에서 연평균 18.6%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69억 5,5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원격 의료 한시적 허용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원격 진료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닥터나우가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2020년 12월 출시된 원격 의료 플랫폼으로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가운데 출시된 플랫폼입니다. 닥터나우는 국내 260여 곳의 병, 의원 및 약국과의 협업을 통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 다양한 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누적 이용자 50만 명, 누적 앱 다운로드 35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월 거래액 1억 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0만 등의 성과를 달성한 플랫폼입니다. 2021년 10월 소프트뱅크 벤처스와 세안창업투자, 해시드 크랩 벤처스 등으로부터 100억 원가량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닥이 있습니다. 솔닥은 서울 신사동
다음으로는 솔닥이 있습니다. 솔닥은 서울 신사동에서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이호익 대표와 삼성전자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했던 김민승 대표가 공동 창업한 원격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의약품 복용이 요구되는 탈모, 피부질환, 성기능 등의 만성질환 영역에 전문화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닥 서비스는 카카오톡만으로 예약, 약품 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담당 의사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오고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진행됩니다.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처방전이 지정 약국으로 전송되고 약사가 전화로 복용법을 설명, 그 이후 약품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부질환 원격 진료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플랫폼을 더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닥터콜이 있습니다. 닥터콜이란 국내 유일 원격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입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7대 상급 종합병원이 함께 하는 서비스이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진료를 위한 행정물을 비롯하여 환자 개인 건강기록 열람,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비대면 서비스 이용 특약, 의료 AI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원격 의료 시장의 크기 또한 점점 커지며 앞으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며 원격 의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이미 원격 의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국가적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원격 의료에 대한 제재 완화를 기점으로 국제적인 원격 의료 시장의 방향에 발맞춰 국내에 이미 매우 발달한 웨어러블 기기, IoT 기술 등과의 접목을 통해 국내 원격 의료의 발전과 플랫폼 시스템의 지속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창구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